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절정을 이룬 북극 한파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에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한파가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오늘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내일부터는 서울 등 내륙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대됩니다. 제주와 서해안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 한파에 도로 곳곳이 얼면서 계량기 동파와 눈길 사고 등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새벽부터 나와 넉가래로 가게 앞 눈을 밀어내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20에서 30cm 왔고요.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눈 치우기도 너무나 힘들어서 상가 주민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차량은 바퀴가 헛도는 등 좀처럼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마을길이 얼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들도 못 다니고 아예 이제 첫 눈이어서 그랬는지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었어요. 특히 노인 양반들 이제 차들이 안 다니고 하니까. 폭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영광에선 축사 천장이 무너지면서 돼지 500여 마리를 대피시키는 등 충남과 호남에서 1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담양에선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대피하고 차량 일부가 탔습니다. 바퀴 쪽인데 정확한 거는 이제 라인 쪽인 것 같아서 마찰열 때문에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활주로 제설 작업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빚었고 전국적으로 200건이 넘는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에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농축산물 냉해 피해와 시설물 붕괴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선혜입니다. 폭설로 전면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 운영이 7시간 40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공항은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활주로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공항 측은 애초 오후 3시 이후 운항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계류장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재개 시간이 1시간 늦춰졌습니다. 9시간 가까이 공항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항공편 277편이 결항했고 4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강추위가 찾아오기를 기다린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상고온으로 울상이 됐던 강원 지역 겨울 축제장인데 본격적인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얼음 조각으로 가득 찬 실내 광장. 알록달록 화려한 조명이 더해지니 동화 속 얼음 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경복궁과 광화문 등 유명 건축물 역시 얼음 조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 눈길을 사로잡을 판다와 눈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화천 산천어 축제. 한파 속 개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축제 주인공 산천어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얼음 낚시터 역시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에 녹아내렸던 축제장 얼음 낚시터는 최근 이어진 한파로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고 얼음 낚시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확정한 홍천강 꽁꽁축제도 강추위가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아 걱정이 많았던 상황. 일주일 만에 강이 얼어붙었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중순 포근한 날씨에 일주일 연기된 평창 송어축제 역시 오는 29일 축제 개막을 확정지었습니다. 축제 정상 개막 전망이 밝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변수가 생긴다면 온 나라가 다시 뭐 이렇게 또 따스해지면은 얼음이 그래도 안전 치수가 한 25cm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안 된다라면은 한 일주일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 고온과 한파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겨울. 겨울 손님 맞을 강원도 축제장은 날씨 따라 울고 웃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4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8도, 동경 127.53도이고
지진 발생의 깊이는 6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주변 지역은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지난 7월 29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고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 문화재를 훼손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17살 남성 이모 군에 대해선 소년의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3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10월 말과 11월 초 이 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올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부터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까지 올해 내내 연예인들의 마약 파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관건은 적발된 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독성이 높은 마약은 재범률이 3명 가운데 1명꼴로 다른 범죄의 1.5배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등 예산을 올해 85억 원에서 내년 26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렸습니다. 권역별 중독자 치료를 위해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도 기존 24곳에서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이들 기관 지원 예산은 올해 8억 2천만 원에서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동결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은 전국에 모두 24곳. 이마저도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절반은 최근 3년 동안 치료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은 겨우 2곳에 불과합니다. 치료 보호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이미 있는 곳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치료 재활에 들어갈 예산들이 그냥 예방 아니면 뭐 그냥 심리 상담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편입이 되면서 진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재활, 치료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공연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과를 내고 있는 정부의 마약 사범 단속만큼이나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대책도 뒷받침돼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재벌그룹 후계자를 사칭하며 부와 인맥 등을 과시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억측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특히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범죄 수익을 남현희 씨에게 쓴 만큼 남 씨에게 흘러간 돈이 피해자들에게 환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을 달리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대구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1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건데 사고를 확인하고 멈춰선 세 번째 차량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며 모두 4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장으로 추정되는데 1차로에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K7 뒤를 후미를 추돌해서 합니다. 이 사고로 세 번째 차량을 몰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또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근처에서는 버스 4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1, 2차선 도로 5km 구간이 2시간 반가량 통제되기도 했는데 주변을 지나던 차들은 금요일 저녁 거부기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트럭 사이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톤 트럭이 서행하던 앞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전방으로 진행하던 이제 차량 피하려고. 이후 뒤따라오던 25톤 트럭이 멈춘 1톤 트럭과 다시 추돌한 겁니다. 부딪힌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근처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를 뒤따르던 승용차 2대도 연달아 부딪혔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의 첫발을 집권여당 사령탑으로 내딛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주역이 될지 아니면 패전의 멍해가 씌워질지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된 당일 자신의 처지를 야구에 빗댔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집권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세간의 평가 속에 자신은 역전 결승타를 날리기 위해 타석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 문법은 쓰지 않겠다던 얼마 전 발언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정치 신인을 곧장 집권여당 사령탑으로 이끈 스타성은 사실상 이 같은 특유의 논리와 당당한 화법이 만들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그런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우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수직적 당정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데엔 여당 내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주춤한 인적 쇄신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것도 한동훈 호의 과제입니다. X세대 출신 사령탑 등장으로 당내에선 이미 세대 교체나 탈영남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우리는 X세대와 3040의 참신한 얼굴을 주축이 되어 민주당보다 더 젊고 스마트한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관위원장 인선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잡음을 얼마나 줄일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최측근이란 점에서 친윤, 비윤을 통합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낼 묘책부터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다른 소리를 눈치 없이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됩니다.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협상 파트너가 된 만큼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첫 시험대가 될 텐데 그동안 송곳 같던 대화 메시지는 한 전 장관의 중도 확장성 한계를 지적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마법입니다. 구원 투수든 적시타를 날려야 할 타자든 이기는 게 우선이란 건 같지만 수비와 공격이란 점에서 전략과 작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경기장에 들어선 한동훈 전 장관이 당을 구원해 차기 잠룡으로 입지를 다져갈지 패전의 책임을 짊어지고 조기 퇴장할지 내년 총선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 가능성과 큰 폭의 행보를 강조한 김부겸 전 총리의 당부까지 통합의 해법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대표 측은 아직 승부수를 던질 시간은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선 이선 후퇴 여부와 그 시점까지 고려해 볼 때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제3지대 신당론을 펼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남의 조건으로 내건 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이었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명락 회동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가 의견은 자유라는 말로 대표직 사퇴를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당 분열의 원심력이 커진 상황을 마냥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게 이 대표의 고민 지점입니다.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마저 이낙연과도 만나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결단, 즉 통합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물밑벽을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최근에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래도 총선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여기에다 여당의 한동훈발 쇄신 경쟁은 당 내부적으로 86세대 용태론과 친명계 인사 도덕성 문제와 맞물리며 혁신 요구 수위를 갈수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잘 받아서 지도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주 실천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도 이선 후퇴나 지도체제 전환 등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당 안팎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뒤 한 발 물러났던 것처럼 공동선대위 그림을 구상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총선에 이길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 없이는 더욱더 총선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최대 공약수의 지점이 무엇일까를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 대표의 남은 카드로 떠오른 공동선대위와 이낙연 전 대표가 바라는 공동비대위 사이에는 공천권이 있고 없고라는 타협 불가능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이 대표가 이 간극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새해 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원로급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것만큼 당 통합 방안에 접점을 모색하는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지난 여름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나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반년이 흐른 지금 YTN 취재진이 사건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던 신림역 인근 골목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조선의 흉기난동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시간은 반년이 흘렀습니다. 추모 쪽지가 있던 곳은 어느새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고 이 거리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밤에도 돌아다닐 땐 그냥 뭐 노래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걷긴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주위를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경기도 분당의 서현역 앞입니다. 이곳도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부근에서도 지난 8월 흉기난동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최은정이 흉기난동을 벌이기 전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해 노부부를 들이받은 곳입니다. 시민들이 놓은 꽃과 추모의 메시지들은 따뜻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걱정이고 밤에도 걱정이고 또 옛날에 인도에 쳐들어왔잖아요.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죠. 곳곳에서 대책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장갑차까지 거리에 동원했고 순찰 인력을 늘려 범죄를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추가 설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 역시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막고 감시한다고 해도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고 이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이 5천만 명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다 순찰을 통해 보호할 수는 없죠. 우리 사회 상당수의 범죄가 형사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미 건강하지 못한 사회, 그 속의 사회인이 된 다음에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남겨진 불안감은 조금씩 옅어지는 듯 하지만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련한 대책들이 충분한 것인지 끊임없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사고 당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궁평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이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결국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감리단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시 제방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시공 계획서를 만들고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시공 계획서 등을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임시 제방을 한 달가량 늦게 설치했고 그마저도 도로 확장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한 일주일 됐나? 그냥 저기 얕으니까 큰 단부추락에 흙 갖다 붓고 단부추를 하나 또 흙 넣고 쬐그만 게 와서 올리니 뭐. 여기에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시공됐고 법정 기준보다도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 제방을 불법 설치함에 따라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등 나머지 부실 대응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달 들어 2번 울산에 대규모 정전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 중 지난 20일 정전은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정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일 새벽 0시 31분 한 남성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내려놓고 쉬려고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이 시각 북구 송종동 일대 3,748세대가 사는 5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에 집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시 반경에 회원분들이 운동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불이 갑자기 정전이 나서서 이제 전화 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용하는 분들도 키오스크가 이제 안 되시니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정전은 새벽 4시쯤 완전 복구됐지만 지난 6일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2주 만에 다시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한전 관계자는 북구의 한 상가 건물 변전실에 고양이가 들어와 감전되며 한전 선로에 영향을 끼쳐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고양이 한 마리가 수천 세대를 정전에 빠뜨린 변전실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고양이가 이 케이블이 지나가는 배관을 통해 변전실 안으로 들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건. 새벽 시간에 정전이 일어나 다행히 인명피해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야생동물로 인한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설비 안에 고양이나 쥐 같은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직장인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중산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뜻하는 PIR은 서울이 15.2배로 조사됐습니다. 꼬박 15년치 월급을 모아야 서울에서 웬만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전국은 6년 3개월, 수도권은 9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재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집을 장만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 셈입니다. 조사 기준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2021년 소득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전국 PIR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은 커지면서 자가를 보유한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3%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평균 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전국 기준 월소득의 16%를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모든 지역에서 재작년보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I tapped on your window on your darkest night. The shape of you was jagged and weak. There was nowhere for me to stay, but I stayed anyway. And if I would have known how many pieces you had crumbled into, I might have let them lay. Are you really gonna talk about timing in times like these? And let all your damage me and carry your baggage up my street and make me your future history. It's time, you've come a long way. Open the blinds, let me see your face. You wouldn't be the first renegade to need somebody. Is it insensitive for me to say, get your shit together so I can love you? Is it really your anxiety that stops you from giving me everything? Or do you just not want to? I tapped on your window on your darkest night. The shape of you was jagged and weak. There was no
nowhere for me to stay, but I stayed anyway. You fire off missiles cause you hate yourself, but do you know you're demolishing me? And then you squeeze my hand as I'm about to leave. Are you really gonna talk about? 체코 프라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체코가 선포했습니다. 체코 경찰이 범인을 포함해서 15명이 숨진 이번 사건의 현장 출동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프라하 한복판에 있는 카렐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 특공대가 긴급 출동합니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철학대학 건물로 즉시 진입했습니다. 강의실에 숨어있던 일부 학생들은 구출됐지만 이미 14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Jestli selhal systém nebo jednotlivé. Ale věřte tomu, že v tuhle chvíli by bylo předčasné to konstatovat, protože těch informací zase není tolik. Ale buď selhal systém nebo jednotlivé. 24살에 카렐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다비트 코자크로 확인된 범인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건 당일 프라하 외곽의 고향 마을에서 먼저 아버지를 살해한 것 이외에 지난 15일 또 다른 남성과 남성의 2개월 된 딸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있거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나 단체가 연관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현지에선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Všechno zlé je ukrajinské, že ten pachatel má jakékoliv spojení na Ukrajinu nemá. Je to od narození Čech, který vyrostl v české rodině. 체코 정부는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프라하 대성당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미사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Vláda rozhodla, že na den 23. prosince vyhlásí státní smutek, tedy 23. prosinec bude dnem státního smutku k uctění památky obětí bezprecedentního útoku střelce v Praze. 참사 이후 카렐대는 물론 체코 곳곳에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헌화하면서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오스트라바의 한 병원에서 총기 사고로 범인 등 7명이 숨졌지만 총기 사고가 흔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번 총기 난사는 지난 1993년 체코가 독립한 이래 3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총기 사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내 안전지대라고 안내한 지역에 파괴력이 강한 900kg급 고용량 폭탄을 일상적으로 투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대피 지역으로 지정한 가자 남부 지역의 위성사진을 입수해 고용량 폭탄 투하 흔적인 지름 12m 이상의 구멍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고용량 폭탄 투하 흔적 208곳을 찾아내고 위성 이미지의 한계와 다양한 피폭 형태를 고려할 때 실제 투하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처음 통과했지만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에 당장 필요한 건 인도적인 지원 확대가 아닌 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Who is in favor of the draft amendment? Please raise your hand.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 나라가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당초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으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Often in diplomacy, the challenge is meeting the moment in the world we live in, not in the world that we want. And we will never tire in pushing for a full humanitarian ceasefire.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나란히 기권표를 던지며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EU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결의안이 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미국은 안보리가 하마스 테러를 규탄하지 않았다며 기권했습니다. By signing off on this, the Council would essentially be giving the Israeli armed forces complete freedom of movement for further clearing of the Gaza Strip. I'm not going to respond to Russia's rant, a country that has also created conditions
that they are complaining about now in their unprovoked war in Ukraine. 세 차례 표결이 연기된 끝에 어렵게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어차피 지원 물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A humanitarian ceasefire is the only way to begin to meet the desperate needs of people in Gaza and end their ongoing nightmare. 중재국을 통한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총성이 멈출 거라는 기대감도 옅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둔화세를 지속하며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1년 2월에 1.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 2% 물가 상승률에 근접한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요. 색연필 세일을 받고 싶어요. 롤러스케이트요. 선물 많이 주세요.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 집배원들이 줄지어 출동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자 아이들은 무척 신이 났습니다. 저 새해에는 더 착한 어린이 되세요. 네. 선물.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좋은 선물 줬어. 붉은색으로 예쁘게 단장된 산타 열차가 도착하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차가 요란해. 객차 선반에는 성탄절 선물을 담을 앙증맞은 양말과 귀여운 장식물이 한아름 놓여 있습니다. 동화 속 나라로 들어온 듯한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신기하고요. 예뻐요. 힘차게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봅니다. 신랑들은 바쁘고요. 저희는 시간이 남고 또 애들도 심심해하고요. 그래서 시내에 나왔다가 많이 젊은 애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어요. 들어설 자리 없이 몰려들어 춤을 추는 젊은이들에게서는 활기가 넘칩니다. 성탄 전야가 짧기만 했습니다. 거리거리 사람들을 들뜨게 하는 가로수의 전구들. 황홀한 야경에 취한 시민들은 모처럼 편하게 웃으며 사진 촬영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장식용 전구들이 가로수들에게는 전기 고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무들에게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이 대형 트리는 다른 크리스마스 트리와는 달리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작품입니다. 유례없는 불경기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시민들은 어려움을 잠시 잊고 오늘만큼은 한껏 성탄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북극 한파가 초절정이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는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조명, 미디어 파사드가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벽은 200m가 넘는 거대한 화폭이 됩니다. 귀여운 쿠키런 주인공들이 달콤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합니다. 깊은 바닷속, 울창한 숲, 대자연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더불어 디지털화된 도시가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겨울밤, 광화문은 빛으로 물듭니다. 시공의 문에 디지털 광화가 피어오릅니다.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올해 22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보시는 저기 홋카이도나 저쪽에 또 어딘가요? 북쪽에 러시아에서 하는 그런 겨울 축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겨울 축제가 되지 않을까. 광화문 등 서울 도심 7곳에서 열리는 서울 윈타는 미디어 아트 빛축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 등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과 제아의 종 타종 행사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오신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개최됩니다. 광화문 광장 마켓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소울 마이 소울 굿즈 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후드티와 픽토그램 우산이 이틀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 내년 2월 11일까지 문을 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겨울밤 추억 쌓기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초등학교 앞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산타의 정체는 바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왜 변신을 한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부산에 있는 괴법초등학교 교문 앞에 산타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뭘 하시나 봤더니 등교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즐거워하는 기분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수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서 정체를 알기 어려운 이 사람, 바로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엄할 것만 같은 교장 선생님의 산타 변신,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서 전교 학생 그 숫자가 59명이거든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학교 와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행복을 애들이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변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만화 주인공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행복을 줬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 그렇지만 애들 하는데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장이 그러니까 다 핑계 치워버리고 애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하면 애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단은 여전히 밝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휴에 재미와 감동을 함께 볼 수 있는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볼 만한 공연들을 김정회 기자가 소개합니다. 발레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매년 연말 티켓 전쟁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공연입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장면마다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별 장식 하나로 트리가 완성되듯 공연을 완성하는 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찰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전통적으로 발레단 단원들에겐 첫 주역 등용문이 되어온 작품이기도 한데 올해도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에선 2명의 단원이 주역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조직의 보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한 무명 가수가 수녀원에 숨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영화로 유명하지만 뮤지컬도 영화 못지않은 재미가 있습니다. 흥부자 수녀들은 물론 악역조차 귀엽고 유쾌합니다. 배우와 관객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커튼콜은 축제 같은 시간이라는 공연 후기가 많습니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으로 공연되고 있는데 번역 자막이 제공돼 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그려진 청춘들의 삶이 오히려 더 아프고 고달프게 다가옵니다. 동성애, 에이즈, 마약 중독 등 다루는 소재들은 무겁지만 사랑을 통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대사까지 노래로 하는 송스루 뮤지컬입니다. 그런 만큼 작품에 담긴 메시지 못지않게 음악의 힘이 강합니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세요 인생의 시간. 커튼콜 때 전 출연진이 일렬로 서서 부르는 시즌스 오브 러브는 놓쳐선 안 될 장면으로 꼽힙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전 세계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치는 30명을 추려서 치르는 대회가 바로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투어 챔피언십입니다.
출전 자체가 바늘구멍 통과만큼 어려운 이 대회에 5년 연속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비시즌을 맞아 국내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 골프의 간판 스타 임성재 선수를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나고 왔습니다. 9번 정도 제가 든 걸로 알고 있는데 탑10을 그 1년 시즌에 9번이면 정말 많이 든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제가 탑5 안에 든 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국내 대회에서 거둔 우승을 제외하고 PGA 투어에서는 아쉽게도 우승이 없었던 시즌. 하지만 꾸준하게 PGA 정상권을 지켜온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투어 챔피언십까지 일단 5년 연속 제가 진출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제가 정말 좀 자랑스럽게 좀 느껴지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90점? 2023년은 임성재의 골프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해가 됐습니다. 나라를 대표해 나간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서로 그냥 계속 너무 잘했다 하면서 진짜 이게 저희가 원했던 거였으니까 금메달 따는 게 너무 간절해가지고 또 저희 4명 선수들이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달콤한 비시즌 휴식 시간, 임성재는 지인들의 결혼식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프로 참석러, 의리남 등 훈훈한 별명도 얻었습니다. 결혼식까지 갔으니까 축하하고 또 식사 나오니까 밥을 먹고 왔는데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되게 의리 있다 또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뭐 끝까지 남아있는 게 또 예의고. 25살 나이에 PGA 투어 통산 상금만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게 벌어들였지만 임성재가 이뤄나갈 무한한 성공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년 그냥 1승씩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제 골프 인생 중에 그 1승씩 한번 해서 뭐 10승, 통상 10승까지 한번 채워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성탄절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평소 주말보다 하루의 여유가 더 주어지다 보니 조금 더 멀리 떠나볼까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추위 속에서도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흘 중 오늘이 이동량이 가장 많겠습니다. 그중 강원도로 향하는 노선들이 보다 더 어렵겠는데요. 강릉과 양양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1시간 30분씩은 여유를 더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지역 곳곳으로는 많은 눈이 내렸었죠. 다행히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녹았던 눈이 빈틈 사이사이에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도 감속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인 남청주 부근 4차로 쪽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주의해서 조심히 통과를 해주셔야겠고요. 이 밖의 구간들은 아직까진 괜찮지만 오산 부근으로는 부산 쪽 교통량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아직까진 막히는 구간이 없지만 최대 정체가 예상되는 정오 무렵 호법과 진천 그리고 서청주 주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동고속도로의 경우는 오늘 경기권에서는 용인 주변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원주 중심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52번 고속도로는 아직까진 소통 상태 괜찮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국이 얼음 왕국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2.5도, 청주가 영하 11도로 여전히 강추위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고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파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눈 소식이 있고요. 성탄절인 모레는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눈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